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는 언제 엄청난 양자 컴퓨터를 내놓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참고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Entangled Networks라고 하는 얽힌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과 연관지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유익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1월 10일 아이온큐가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Entangled Networks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Entangled Networks는 얽힌 네트워크, 즉 양자 네트워킹을 연구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 분산된 이 양자 칩들 간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연구하는 회사인데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규모도 작습니다. 10명 내외인데 자사 소개를 링크드인에 어떻게 해놨냐, 광학 양자 상호 연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러 QPU 간의 연산을 가능하도록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10명 이내인 것으로 보이고 토론토 그리고 2021년에 설립이 되었다. 그래서 회사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 회사를 가져왔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그래서 봤더니 일단 코파운더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아런 브로더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텔 아비브 대학을 나왔어요. 이스라엘 출신이고요. 그래서 물리학 쪽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고 흥미로운 점은 제가 링크드인을 보니까 김정선 교수님이랑 일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연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은 이제 CTO이자 공동 설립자인 일리아 K라는 사람인데 이분 역시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흥미롭죠?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체어맨, 회장이죠. 아무래도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피 기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도 이름이 중동 느낌이라서 봤더니 텔 아비브 대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프로시 테크놀로지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초기에 기술 회사들에다가 투자를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루티 아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또 특이하게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인텐건 네트워크스의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학력을 보면 텔 아비브 대학이 있죠.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캐나다 회사인데 왜 핵심 임원들이 다 이스라엘 출신인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삼성 캐탈리스트 펀드에 연루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이렇게 보면은 한국, 이스라엘, 미국은 또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CEO, CTO, Chairman, Board of Director 모두 이스라엘 출신인데 신기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동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캐나다에 이스라엘 출신들이 모여서 이런 회사를 만들었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너무 멀기 때문에 미국으로 갈지 캐나다로 갈지 고민을 하다가 캐나다를 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러한 양자 기술들을 중국이나 이런 적국으로 생각하는 러시아 같은데 주지 않겠다. 라고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인데 역시 이스라엘은 미국과 강력한 우방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아이온큐와 이 인텐글 네트워크스가 하나가 된 거 여기에도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루티 아달 같은 사람은 이제 이사인데 풀타임으로 재직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사로서 일하는 것 같은데 현직 삼성전자 근무자이자 삼성 캐탈리스트 펀드 관계자라는 점이 흥미로웠고 어떤 뒷배경이 있는 걸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미국을 상징하는 아이온큐와 이스라엘 그리고 캐나다를 상징하는 인텐그 네트워크스가 전략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우방국들끼리 뭉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첫 기업 인수이고요. 지속되는 시장과 산업계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가 크게 확장되려면 고전 컴퓨터 같이 여러 칩들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얽힘이라는 현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훨씬 큰 양자 컴퓨터로 여러 칩들을 모아서 연결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텐건 네트워크스의 인수는 이 아이온큐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온큐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현재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양자 네트워킹 하드웨어 간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 중이고 두 개의 양자 컴퓨터, 이건 아마 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를 연결하는 양자 네트워크 초기 버전을 올해 안에 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시연은 이제 좀 더 상업화된 버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텐글 네트워크스의 CEO인 아론 브라더치 아이온큐를 높게 사고 있고 우리 팀이 아이온큐와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 솔루션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고요. 피터맨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인테그 네트워크스와의 파트너십은 이제 양자 아키텍처, 양자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아이온큐로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온큐가 시스템 성능의 속도 향상을 위해 사용하려는 소프트웨어 툴에서도 혜택을 준다. 그래서 이 인테그 네트워크스의 인력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인력 부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쪽을 좀 노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를 시연하려고 하는데 아마 소프트웨어 이쪽이 좀 더 뛰어나거나 뭐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흡수 합병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좋은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아이온큐 캐나다 지사를 곧 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테그 네트워크 사람들이 이 캐나다 지사에 합류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작년에 크리스 먼로 교수님 얘기하신 것 같이 여러 지사를 세울 계획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아이온큐 캐나다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아이온큐는 미국에도 있고 유럽 쪽에 이제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에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생긴다. 이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유럽 지사가 있는 것도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게 되는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아이온큐가 아직은 소규모 기업이지만 이 글로벌 적으로 그 프리젠스를 좀 넓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감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이온 트랩에 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이온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온 트랩은 큐비트 생애 주기가 초전도체 일단 이 두 개의 기술이 지금 가장 압도적인 큐비트 구형 기술, 양자 컨버팅 기술인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큐비트 품질이 너무 나쁩니다. 그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도 너무 짧고요.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연산이 빠르고 기존 반도체 산업을 사용하기 때문에 큐비트 숫자 확장이 용이하다. 근데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으로는 큐비트 품질이 쉽게 깨지고 엄청난 그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온 트랩 같은 경우는 큐비트 품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은데 안 좋은 점은 속도가 느리고 고급 광학 기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 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온큐가 해결하기 위해서 인테그 네트워크스를 인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무리 양자 분야에 대해 이 회사의 돈이 얼마다, 재무적으로 어떻다 이런 걸 본다고 해도 이 기술이 미래에 유망해질지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 경쟁사들 그리고 산업계 동향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술이 양자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고 어떤 기술들이 핵심 기술인지 이런 거를 아셔야 이 양자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만 보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기술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경쟁사들도 봐야 되고 인력에 대해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 확장성 큐비트 숫자를 올리는 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포토닉 인터커넥트, 광학 상호 연결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됐고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마켓으로 가져오기 위한 상업화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이온큐의 QPU들은 네트워킹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냐? 이 광학과 그 광섬유 그리고 스위치 기술을 통해서 광학 상호 연결이라는 기술을 통해 이런 QPU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한다는 겁니다. 옵티컬 스위치를 통해. 그래서 여기 지금 16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결이 돼서 하나의 엄청나게 큰 양자 컴퓨터로 연결돼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아이온큐가 상업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게 들어오느냐? 여기 보시면은 아이온큐의 테크니컬 로드맵을 보시면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이제 오류를 줄이는 단계. 2단계는 오류를 수정하는 단계, 3단계가 모듈러 스케일링이라고 해가지고 단일 칩들을 사용해서 확장하겠다. 즉 요것들을 연결하는 단계가 여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6년에서 27년 사이 때부터 지금 이 개발되고 있는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이 도입이 된다는 거를 저희가 유출을 해볼 수 있죠.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듈러 스케일링이라는 단어를 통해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냐? 요건 이제 알고리즘 큐비트 기준으로 본 테크니컬 로드맵입니다. 알고리즘 큐비트는 이제 물리적인 큐비트 중에 쓸만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주는 큐비트 숫자를 얘기를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아이온큐가 얘기하는 자기 양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쓸만한 큐비트 숫자입니다. 일반 다른 기업들이 얘기하는 큐비트는 물리적 큐비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작년 25큐비트 달성했고 올해는 29가 목표인데 지금 25년에 64 위에 주석이 달려있죠. 주석을 보면은 에러 커렉션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러 커렉션이 2025년부터 들어간다. 자, 여기랑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2025년부터 오류 수정 기술을 넣기 시작할 거고 이제 여기 큐비트 숫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날 때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넣을 것 같다라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따라가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2025년부터 오류 수정이 들어가면서 쓸만한 굉장한 양자 컴퓨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정말 실현이 된다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뭐냐? 아이온큐의 성패는 지금 이온 트랩의 단점인 확장성의 어려움, 즉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것을, 이게 지금 이온 트랩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온큐는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 그 코어를 여러 개 가진 양자칩 하나를, 그거를 여러 개를 놓고 연결하는 모듈러 스케일링이 필수인데, 이거를 위해서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다. 근데 아이온큐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2009년에 이미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세계 최초로 양자 네트워크를 메릴랜드 대학에서 구현을 하셨고, 2011년에 김정선 교수님과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이 광학적으로 네트워킹이 된 양자 컴퓨터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는 이미 2007년, 2011년을 통해 검증이 된 기술이고, 이걸 이제 마켓에 내놓는 상업화 작업만 하면 되는데, 이걸 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인탱글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2023년에 올해 첫 그 상업화된 프로토타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술은 이미 2007년, 2011년 김정선 교수님과 크리스 먼로 교수님에 의해 발명 시연이 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 뭐죠? 바로 오류 수정 기술입니다. 오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초전도체 방식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이온큐는 이미 2020년에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완벽한 큐비트인 논리적 큐비트를 13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통해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시연이 됐기 때문에 상업화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남은 과제는 시간이다. 즉 엔지니어링,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시간 문제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 냈던 영상을 보시면 21년 하반기에 아이온큐에서 신규 상표 등록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뭐 인디고, 스칼렛, 올빗, 컨설터, 알토라고 해가지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알토가 이제 바륨을 사용한 양자 컴퓨터이고, 이 올빗이 궤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뭔가 연결돼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주죠. 그래서 올빗이 이미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이 세대의 이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요. 2023년에 시연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 개발이 돼서 테스팅 중이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스터디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 가설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온큐가 기술적으로 잘해가고 있다 라는 점이 또 한번 좋은 모습들이 나와주고, 필요한 툴과 소프트웨어와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회사까지 인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자신감 있고 잘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는 언제 엄청난 양자 컴퓨터를 내놓을까? 라는 질문의 답은 이제 2025년부터 오류 수정이 도입이 되고, 2027년 정도부터는 여기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이 모듈러 스케일링이 적용된 포토닉 인터커넥트 기술이 도입이 돼서 한 이때쯤부터 엄청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쯤이 이제 아이온큐의 주가에도 큰 파급력이 있는 때가 아닐까라고 제 스스로 한번 공부하면서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신규 기업 인수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